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내 본가는 홋카이도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장사라고 해봐야 작은 마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빠 가게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어린 나도 가게를 봐야만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규모의 가게라도 장사꾼의 딸인지라 주문을 받으면 바로 예 라고 대답해야 해. 그리고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꿀밤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 습관이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내 일부가 되어서 손님에게든 누구에게든 예 하고 대답하고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에이미는 덜렁대며 단순하지만 착한 애구나 하는 말을 듣고 학교에서도 학생의 임원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꽤 바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내 마음은 항상 쓸쓸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황량하고 허망해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상경해 히토리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히토리 씨의 말을 통해 내 마음은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선 자신이 행복해져야 해.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 저금하는 것도 그래.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금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선 자신에게 여유가 있어야 해. 그래서 말인데 나는 양초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양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주위를 비추잖아. 그리고 자신의 불꽃을 다른 양초에게 나누어 줘도 불꽃이 줄어들지 않아. 그렇게 타오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불꽃을 내지. 나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싶어. 자신이 우선 행복해져야 한다는 말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일반적인 지식의 범위 내에서 살아온 나를 바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나에게 행복해진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토리 씨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작가가 책을 쓸 때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 인생이라는 것도 테마가 중요하지. 나는 내 인생의 테마를 희극이라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인생 테마를 비극으로 설정하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도 부모가 소중하게 키워줘도 남들이 그를 소중히 생각해도 인생이 슬퍼. 요컨대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행복이란 건. 나는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어서 그리 간단히 사고방식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에이미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더불어 예 하고 대답하면서 활짝 웃는 얼굴과 고마워 라는 말을 쓰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행복하지 않아?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실에서 벌어지는 트러블에 휘말리며 살아가는 게 지겹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서 지합사가 된 후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히토리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지장보살이란 게 있어. 한문으로는 땅의 창고라는 뜻이야. 땅속은 보물창고야. 금, 은, 석유. 귀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먹는 건 역시 마찬가지야. 쌀도 채소도 땅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창고 위에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마음에 풍요가 없기 때문이야. 마음을 풍요롭게 해봐.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히토리 씨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자신에게는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말에 힘을 빌리는 거야. 말에는 언영이라는 힘이 있어. 말에도 혼이 있다는 거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말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언영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워져. 해보면 알게 돼. 해보면 알게 돼 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언영의 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던 히토리 씨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전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 영무원, 가게 아저씨, 아주머니, 모르는 사람부터 아는 사람까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나는 기원했습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빈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 말을 하자 마음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것을 히토리 씨에게 말했더니 그는 다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라는 것에는 끝이 없어.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이룬 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사이토 이토리는 말에는 혼이 있고 풍요로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3번씩 외쳐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